이른 새벽, 부산스러운 배 위에 오늘의 주인공 김한민 프로가 있네요. 한창 채비 준비로 분주한 어디 오늘 김한민 프로와 함께 참돔 선상낚시에 빠져볼까요? 울렁울렁 이거 멀미 나갔어요. 거세게 불어치는 파도에 울렁이는 배. 김 프로의 낯색이 우려로 어둡네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채비를 하는 사이 배 앞쪽에서 오늘의 첫 입질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오늘의 대상어인 참돔이 맞을지? 낚싯대의 힘새를 보아하니 참돔이 맞는 듯한데 오늘의 첫 고기인 만큼 채비가 터질세라 조심스레 공략에 나서봅니다.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보여주니 선장의 뜰채 지원으로 무사히 제압에 성공합니다. 바다의 미녀 참돔. 선명한 아이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61cm의 준수한 시야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첫 고기가 올라오는 사이 뒤늦게 채비 준비를 마친 김한민 프로와 다른 조사들도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첫 고기가 얼굴을 보여준 만큼 다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새 조류가 바뀌어 반대로 자리를 이동해 낚시를 해보는 김한민 프로. 조류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낚시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네요. 가운데 왔어. 고기. 자리를 옮긴 지 얼마나 되었을까? 역조사에게 찾아온 입질. 거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휘어진 낚싯대. 오케이. 올라와. 힘새로 보아하니 꽤 씨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서히 수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돔. 이번 역시 선장의 도움으로 준수한 씨알의 참돔을 한 마리 추가해봅니다. 고기가 올라오자마자 또 다른 조사의 낚싯대에도 릴레이 입질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역시 낚싯대의 힘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니야. 크다. 터졌다. 툭 하고 터져버린 채비. 대물급 손맛의 여운에 도망간 고기가 더욱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둘씩 입질을 보여주는 참돔. 조금 있으면 더욱 입질이 활발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힉트앤피트. 이번 시간에는 멀리 서해에 와서 참돔 선상낚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해에서도 무창포에서 한참 달려 나와서 요 주위가 지금 용섬 주위인데 용섬 주위에서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우리 옆에 같은 일행분이 차만 씨알에 참돔도 올라오고 또 몇 마리 올라왔는데 그때는 썰물 막 끝나기 직전 그때 잠깐 됐고 한참 물이 바뀌는 그 타임에는 좀 조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배나 주위 배들이 들물 이제 막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 고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이제 한 30분 이내에 물만 쫙 살아주면 바로 입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원래 참돔은 조류라 했습니다. 조류를 타고 노는 고기라 조류가 살아나면서 바로 좋은 조항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부터 한창이던 파도는 수그러들 기미를 안 보이네요. 그로 인해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더욱 유의해서 낚시를 해야 한답니다. 본류를 태워 잡는 참돔 낚시인지라 선장 역시 열심히 밑밥을 갈아 넣어줍니다. 당장이라도 올 듯한 참돔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입질을 기다리는 김한민 프로. 그때 옆자리 조사에게 입질이 찾아왔는데 자, 왔습니다. 드디어 참돔이 왔어요.
이번 역시 참돔으로 예상하고 야, 힘도 좋고, 오, 버틴다. 꾹꾹꾹. 좋아, 좋아. 멀리서 입질을 받은지라 제압을 하다가 팔이 다 쑤시네요. 그래도 귀한 입질이라 힘든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제압을 해봅니다. 긴 싸움 끝에 힘이 다해 서서히 수면 위로 끌려오는 참돔. 수면 위에서 공기를 머금자 기나긴 파이팅의 승부가 갈렸는데요. 꽤 준수한 씨알이 올라오고 이제 본격적인 참돔 낚시가 시작될 징조가 보입니다. 왔어. 그렇게 기록을 재는 사이 옆에서 들어온 입질. 오케이. 연타로 옵니다. 연속해서 들어온 입질에 김 프로는 축하의 말과 함께 자기 차례를 기다려봅니다. 채비가 터질세라 조심스럽게 참돔을 제압해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는 참돔. 이번에도 치수는 아까의 참돔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선장의 뜰채 지원으로 무사히 제압에 성공합니다. 올라온 참돔을 보니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반대편 배에도 참돔이 올라오기 시작하니 기대를 품고 낚시에 임해봅니다. 자, 지금 들물이 시작되고 한 1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들물 바뀌면서 씨알 괜찮은 놈으로 또 연타 2마리가 나왔는데 한참 또 소강 상태를 보였던 것은 조류가 갑자기 세게 그냥 우측을 꺾였습니다. 예, 정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근데 다시 지금 또 조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기가 나오고 대물 한 마리 터뜨리고 그런 거 저도 좀 걸고 싶습니다. 곧 오지 않겠습니까? 곧 올 겁니다. 조류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입질이 들어온지라 이제 참돔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김 프로. 주변에서 하나둘 올라오는 걸 보니 이제 역시 조바심이 나나 보네요. 이번에는 배 후미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낚싯대를 꾹꾹 끌어가는 걸 보니 사이즈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꽤 힘을 쓰는 녀석인지라 손맛을 즐기며 열심히 공략에 임하네요. 쉽사리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녀석. 길고 긴 싸움 끝에 결국 패기를 든 참돔. 그렇게 선장의 지원으로 한 마리를 추가해봅니다. 선명한 아이라인의 참돔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몽땅 풀리는 것 같네요. 참돔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를 회수하는 것 또한 요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낚싯대를 당겨주며 줄을 감아줘야 힘이 덜 든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날씨가 이게 한여름에 춥다 추워. 아유. 그렇게 입질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낚시를 하는 사이 갑자기 자욱하게 끼기 시작하는 해무와 바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네요. 아유, 춥습니다. 이 여름에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날이 아침부터 계속 추웠으면 모르는데 아침엔 제가 이 난방만 입고 낚시를 하다가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바람이 싹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동료분들이 비옷을 하나 걸치고 있는데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파도가 치고 하니까 이렇게 중심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도 이렇게 앉아서 난간을 잡아야만 낚시가 될 정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가 그래도 물 바뀌고 하면서 좀 나와줬는데 이렇게 해무 끼고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하면서 좀 조용해집니다. 역시
어떤 어종이 됐든 이렇게 기압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은 뭐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시간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악조건. 하지만 그렇다고 낚시를 포기할 소냐? 그럴수록 더욱더 부지런히 밑밥을 갈아주며 집어를 시켜봅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는 사이 다행히도 구름 사이에 숨어있던 해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햇볕이 나면서 바람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고 또 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게 몰아붙였는데 지금 이제 만조를 다 돼가면서 조리가 싹 좀 죽어줍니다. 어떤 낚시를 하든 감성돔, 뱅에돔, 참돔, 농어를 하든 이 상황이 이렇게 싹 변해줄 때 조리가 세다가 약해질 때라든지 거의 가지 않다가 움직여 줄 때 이런 시점에 고기들이 나와주는데 지금도 딱 그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타임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춥긴 춥네. 해가 뜨면서 바람과 조류의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지만 아직 양쪽 배 어느 쪽에서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네요. 점점 철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입질이 전무한 상황에 애가 타는 김한민 프로. 그러다가 정적을 깨고 반대편 배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입질인지라 신중히 공략에 나섭니다. 참돔은 채비가 터지면 집어든 참돔들까지 빠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네요. 그렇게 옆에서 한 마리를 추가하자마자 다시금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물다 이거 진짜다. 아이가 터졌다. 아쉽게도 터지고 마는 채비. 오랜만에 들어온 입질인지라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까 말했듯 채비가 터져버리면 바로 조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경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네요. 그때 또다시 배 중앙에서 입질이 찾아오고 느긋하게 고기 확실해. 자 파이팅. 너무 세면 속을 주고 천천히 손맛 보고. 네, 됐다. 조심스레 공략을 해보았지만 이번 역시나 안타깝게도 빠져버린 채비. 연속으로 2번이나 터져버린 채비의 영향일까요? 배 위는 정적만이 흐르는데요. 오늘은 유독 아쉬운 상황이 연달아 생기네요. 앞에 자기가 물표 하도 파도같이 물표에서 뒤로 왔습니다. 여기 평상도 있고 좋네. 기가 막혀 물고만 이거네. 좌우로 흔들리는 배로 인해 뒤쪽으로 자리를 옮긴 김프로. 참돔 낚시는 제압을 하지 못하고 터지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법. 그래서일까요? 철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손맛을 보지 못한 김프로. 하지만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법.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은 이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니다. 그저께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요. 5호 원줄에 6호 목줄을 채웠는데 6호 목줄이 3방 터지고 원줄이 한 방 터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부드럽게 쓰려고 5호 원줄에 5호 목줄을 채웠는데 초안 제압을 천천히 하면서 2마리 다 무사히 끌고 왔네요. 참 손맛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참 오늘
4마리가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것보다 터지고 빠진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참한 씨알들의 참돔이 나와서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갯바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을 담당할 마빈 크로스핏의 김은영 코치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고관절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의자 하나만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자는 가급적이면 내 허벅지와 무릎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자면 좋겠고요. 일단 다리는 편하게 무릎을 나란히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앉으실 때 마찬가지로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은 오픈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쪽 먼저 들어갈 건데 오른 다리를 올려서 무릎이 왼다리 무릎 위에 발목이 왼다리 무릎 위에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과 내 발목이 일직선상으로 이루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이 많이 뜨지 않도록 손으로 받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아랫배로 내 허벅지를 지그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아랫배로 허벅지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을 하실 때 골반이 많이 힘들거나 뜨이신 분들은 내려갈 수 있는 범위 안까지만 내려가시면 되시고요. 그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지그시 눌려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 다 하셨으면 반대쪽 다리도 바꿔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몸에 긴장을 주거나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이나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허리라든지 고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희비누과 오영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웨이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도염은 여름처럼 이제 샤워를 자주 한다든지 수영을 하거나 했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잘 건조시키지 않고 면봉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자극을 많이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세균성과 진균성, 즉 곰팡이류에 의한 웨이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병원에서 드레싱이 일단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로 귀를 자주 면봉을 가지고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의한 그 피지선에서 분비가 증가하면 또 귀지가 증가하고 거기서 다시 세균이 증식하는 방향으로 악순환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봉을 실제로 많이 쓰지만 면봉을 닦으면 닦아낼수록 귀지양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젖은 분비물에서 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면봉을 쓰는 것보다는
드라이기를 가지고 멀리서 귀를 말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산성화시키는 것은 사실 세 번째 원칙까지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귀 안에 웨이도 표면이 다른 그 피부 표면과 달리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 폐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세균이 많이 자란다든지 곰팡이류가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폐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식초를 증류수에 희석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수영장을 다녀왔거나 샤워를 하면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이상 증세, 보통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귀가 멍하거나 계속 가렵거나 심한 경우는 귀에서 진물이 나는 경우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오셔서 귀 상태를 보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약도 필요하지만 웨이도염 같은 경우는 자주 와서 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름철 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